자, 두 번째 지문 예술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지문도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뭘 체크한다? 중심 화제. 그 다음에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했었죠. 자, 그거 떠올리면서 이제 슬슬 막 지겹죠. 하지만 아직 귀에 딱지가 앉기에는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좀 더 지긋지긋하게 이 얘기를 매번 첫 번째마다 할 겁니다. 약간 호러 아니에요 이건? 자, 첫 번째 단락 볼게요. 미술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이라고 돼 있네요. 자,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가정이죠. 자, 가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중심 화제를 이끌기 위한 뭐라는 거야? 선행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라고 하는 게 나오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라고 하는 건 대등하게 첨가라는 거야. 그럼 아까 가정된 상황에 다시 한번 첨가를 하는 거니까 얘 역시 일종의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얘도 앞부분에 이제 나왔던 화제를 제시하기 위한 선행 단계라는 거야. 자, 그것이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양상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거? 화제를 꺼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 주목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주목을 했더니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한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일단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뭘로 알 수 있어? 화제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해서 평소 잘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해야겠죠. 아, 현실에 존재하는 걸 실제하는 거로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한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는 가급적 체크를 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화제밖에 못 잡았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특징이 마저 나오겠구나 이 생각해야겠죠. 왜냐면 화제만 띡하니 던졌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갑니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자, 여기에서 일단 다시 한번 뭐가 나왔어?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개념 나왔어. 현실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현실성은 무엇을 얘기한답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걸 대상으로 고르는 걸 현실성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개념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사실성 개념 마찬가지 평소에 쓰는 개념 아니면 체크를 해둬야겠죠. 자, 실제와 뭐한다? 똑같이 표현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에는 밑줄을 거두는 게 좋겠죠. 사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구나. 얘는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 리얼리즘은 아까 하이퍼 리얼리즘 설명을 마저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하이퍼 리얼리즘은 이런 현실성하고 사실성을 뭐 한답니까? 모두 추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모두 추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하이퍼 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뭐 봐야 돼? 같은 리얼리즘 경향이라고 했으니까 하이퍼 리얼리즘은 일단 리얼리즘이구나. 뭐 하이퍼 다음에 리얼리즘이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에 드는 팝아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고 다시 자, 리얼리즘이라고 한 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고 하이퍼 리얼리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구나? 팝아트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리얼리즘. 그쵸? 자,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비교하는 특성. 그럼 비교하면 뭐겠어? 공차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네도 그 다음을 볼 때 공통점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 이걸 내가 밑줄을 치면 정리를 할까? 옆에 빠르게 정리를 할까? 요 판단을 해야 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뭐가 되겠어? 하이퍼 리얼리즘하고 팝아트가 되겠죠. 자,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해서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되겠니? 이 둘의 공통점이 될 거야. 그러면 쌤은 여기다가 공통점이라고 해서 얘네 둘 다 1960년대 자, 1960년대 자본주의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까지만 체크를 해둘 거야.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자본주의 일상을 대상으로 한 건 공통점이구나 라고 해서 난 여기다 01, 02 이렇게 옆에다 정리를 지금 하는 건 약간 보여주기 식인 거고 사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거예요. 01, 02 하지만 조금 더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본주의 무엇을 일상을 대상으로 한다. 요 정도. 자, 팝아트는 그 다음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이라고 돼 있네. 자, 여기에 팝아트는 했지만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부터 하지만 뭐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대조가 이루어진다라는 소리겠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일단 뭐가 차이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앞에는 공통점이었는데 여기부터 차이점이구나 요 생각하면서 정리해야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일단 키워드에는 밑줄을 쳐주는 게 좋아. 함축적 변형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는 옆에다가는 뭐라고? 차이점이라고 해서 자, 팝아트가 뭐라고 했니? 함축적인 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쌤은 함축 정도만 쓸 거야. 하이퍼 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이라고 돼 있죠. 밑줄을 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정확이라고 쌤은 써두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학생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두 개를 어차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공차가 나오니까 나는 팝아트는 뭐 하겠다. 팝아트는 네모를 치겠다라고 하면 함축적인 변형에도 네모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퍼 리얼리즘에는 내가 동그라미를 치겠다라고 하면은 동그라미가 안 쳐졌어. 동그라미를 쳐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재현이라는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이라고 했으면 팝아트의 속성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뭐 하는 거? 네모를 쳐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이라고 해서 하지만 나왔으면 역시 다시 한번 차이점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오겠지. 얘는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레 류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나왔을 때에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하이퍼 리얼리즘은 뭐 현실성뿐만 아니라 뭐도 추구한대? 사실성도 추구한다 라고 하니까 두 개 요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팝아트의 성격 그 다음에 하이퍼 리얼리즘의 성격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게 바로 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일단 쌤은 하던 방법대로 여기에 다시 하이퍼 리얼리즘은 아까 무엇하고 현실성하고 사실성 그리고 팝아트 같은 경우는 무엇만 지금 재현한다고 했니? 현실성이라고 했었죠. 요 정도 체크를 해 둘 겁니다. 자,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정확한 재현이 어느 쪽이었어? 사실성 쪽이었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라고 했으니까 일단 포인트는 어디야? 인쇄 매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체크한 대로 쭉 체크한다 라고 하면 팝아트니까 다시 네모가 되겠지? 자, 인쇄 매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하면 좋은 게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이란 부분에 아까 변형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얘는 정확한 재현이 아니어서 사실성은 아니구나. 현실성만 추구하는구나. 요 정도 더 생각을 해보면 곱씹으면 좋겠죠. 자, 어쨌든 인쇄 매체랍니다. 그래서 얘는 인쇄 매체가 될 거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하이퍼 리얼리즘은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 요거 아까 반면에 요거 잡을 수 있겠죠? 역시 대조. 하이퍼 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한대. 그러니까 하이퍼 리얼리즘은 어디까지나 사실성 이런 거를 굉장히 뭐하기 때문에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새로운 재료, 기계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구나.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리고 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새로, 다양 요 정도만 체크를 해둘 겁니다. 그래서 공차를 이렇게 뭐 할 수 있고 글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문에서 뭐 할 수 있고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기반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변형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구나. 또 하나 사실성이 그래서 사실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한 게 하이퍼 리얼리즘 그리고 팝아트는 추구하지 않음. 웬만하면은 가장 큰 차이는 정확한 재현이냐 함축이냐 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 요 사실성의 유무로 가는 거잖아. 요런 것들은 염두에 두는 게 좋아. 왜냐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특히나 두드러진 차이는 문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네.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팝아트라고 하는 걸 마저 설명을 했어. 근데 두 개를 비교했는데 결국에 하이퍼 리얼리즘이 큰 주제가 되는 거잖아.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그럼 다시 거기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어디를 다음 문단을 보는 거야. 자, 다음 문단.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라고 해서, 자, 인물이 나오면 일단 뭐한다? 동그라미를 친다. 얘가 중요하기보다는 얘가 무엇이다?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친다고 했었죠. 자, 그의 작품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라고 해서, 자, 헨슨의 작품이 나왔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저 확인.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쇼핑카트를 밀고 간 여자에 관련된 해석인 거죠.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있는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구나. 자,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와 여자랍니다. 대상은 쇼핑카트의 여자. 뭐 제목에서 알 수 있죠.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라고 했는데 욕망의 주체. 당연히 여자가 뭐 할 거니까 쇼핑을 할 주체니까 이건 뭐 밑줄을 안 쳐도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하다면 안 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놓칠 것 같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죠. 물질적 탐욕을 상징하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욕망의 객체이면서 물질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라고 하는 게 자 무엇입니까? 그래서 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인 거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준대. 그러니까 지금 물질의 주체 그리고 탐욕 객체, 물질의 상징.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걸 밀고 가는 그 모습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주니까 앞에서 뭐라고 한 거야? 현대인들의 비판. 그럼 정확한 현대인들은 어떤 현대인이야? 이런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과잉 소비를 하는 현대인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딱히 정리할 건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냥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마저 볼 거야.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여기에 쓰인 기법도 보겠대. 생활 공간의 전시에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대 받침 없이 제작하였다 라고 돼 있네. 그럼 특징이니까 체크를 해둘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나는 체크를 해.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했구나. 그리고 난 다음 사람을 보고 차력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에 라고 했으니까 앞에 필요 없죠? 자, 요건 필요 없어. 자, 그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했대. 그럼 난 체크를 하겠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많아. 그럼 뭐 하겠니? 여기 앞에 전시 받침대 없이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실물 주형 기법 동그라미 2 정도 하겠죠. 이런 거 사용해서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했대. 똑같이 재현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떠올리면 좋을까? 사실성 이런 거 떠올리면 좀 좋겠지?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자 또한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대등하게 첨가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기법이 아직 안 끝났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는 세 번째가 되겠지. 자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구나. 요게 일단 동그라미 3이 될 거고 에어브러쉬로 채색해서 라고 했으니까 에어브러쉬로 채색한 것도 뭐가 되는 거? 요것도 특징 동그라미 4가 되겠지. 자 사람의 피부 질감과 색질을 똑같이라는 건 역시 사실성.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등의 의상을 덧붙이고 쇼핑카트, 식료품 등 그대로 사용하여 라고 했는데 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오브제 라던가 쇼핑카트, 식료품 이건 결국에 그대로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대로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5 정도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보여줬구나. 결국에 사실성을 높이는 기법을 보여줬구나 라는 걸 곱씹으면서 이제 마무리로 가겠죠.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래. 이건 리얼리즘의 목적인 거야. 자, 이것의 목적은 현실 포착, 효과적으로 전달.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대. 그래서 팝아트하고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라는 건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걸로 나온 거죠.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을 그대로 재현했던 게 아까 누구였던 거고 하이퍼 리얼리즘. 함축적 변형이라는 게 팝아트.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현실 포착, 효과적 전달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이런 것들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해서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문이 끝났어. 자, 맨 끝에 지문에서도 사실 뭐야? 체크할 것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읽어 놓은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야겠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문제 페이지를 이렇게 자, 16번부터 보도록 할게.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 라고 했을 때 기억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빠르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둬야겠지? 자, 기억은 색깔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기억은 현실성이 높다. 현실성. 색깔이 너무 같네. 자, 그 다음 니은은 사실성이었어. 그럼 요거를 체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겠죠. 자,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 기억은 아까 현실성,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이었고 니은의 사실성이라는 건 똑같이 재현이었잖아.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봅시다. 1번에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택했고 현실성이 높인 거죠. 1번이 뭐하니? 적절한 거네. 1번이 맞네요. 자, 그럼 2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할게.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대상 함축적으로 변형한 거 맞죠? 자, 하이퍼 리얼리즘과 달리 니은은 뭐였어? 사실성. 사실성이 아니라 사실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관련된 거야?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기억이라고 쓸 수 있을까? 현실성? 현실성도 안 돼.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도 니은과도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함축적으로 변형했으니까 니은이 낫다. 하이퍼리즘 보다? 아니면 하이퍼리즘과 달리 니은이 낫다. 니은이 낫다라고 해야겠네. 그쵸? 자, 요렇게 더 정확하게는 요렇게 바꿔야겠다. 니은이 낫다. 이렇게 바꿔야 옳은 선지가 되겠지?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하이퍼 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프랑프레유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지문에서 표현의 사실성을 추구한다. 사실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어디가 기억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된다? 니은으로 가야겠죠. 여긴 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X. 자, 4번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팝아트는 인쇄 매체를 활용했지만 아까 정의했을 때에도 뭐 같은 경우 하이퍼 리얼리즘은 뭐라고 했니? 새로 다양함이라고 지금 정리를 해놨지. 그러니까 요거 X라고 봐야겠네. 자, 팝아트만 인쇄 매체라고 하는 점에서 얘가 X. 그리고 인쇄 매체를 활용했다고 해서 니은이라고 하는 사실성은 무엇과도 상관이 없어. 팝아트랑도 상관없잖아. X라고 봐야겠지? 4번 땡. 자, 5번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은 모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추구한다. 동시에 추구하니 니은은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은 되지만 팝아트는 안 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X라고 봐야겠네. 자, 16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 18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윗글에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윗글에 헨슨 나왔을 때 너네가 떠올려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니? 아까 햄슨 동그라미 쳤죠. 자,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였어요. 그래서 쇼핑카트를 밀고 간 여자를 뭐 했던 거? 만들었던 작가였었죠. 요거 생각하면서 보기 작품을 볼 건데 보기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겠지. 자, 보기를 봤더니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높은 거야? 아까 했던 거에 따르면 현실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번엔 살아있는 말을 가져왔어. 차이점 생각해야죠. 자, 그래서 화랑벽에 메어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 말들의 존재와 온기, 냄새 그리고 소리까지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 의미를 만들도록 했대. 누가 만들어? 감상자가 만드는 거야. 자, 이게 쿠넬리스인 거고. 그림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그리고 실제 의자 언어의 언어적인 개념 이런 세 가지를 모두 한 공간에 배치를 했대. 그래서 봤더니 진짜 뭐야? 여기에 지금 사진 있고 여기에 지금 실제 의자 있고 여기에는 언어로 표현한 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 대상을 나타내는 뭐가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돼 있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를 보는 거야? 지금 그 다음 거 지문 선지를 봐야겠지. 자, 헨슨이 여기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였어? 자,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쇼핑카트를 미는 여자를 그린 애가 지금 쿠넬리스, 위에 실제 말 사용하는 애한테 미술은 시각적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의 다양한 체험이 시각이라던가 아니 여기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은 지문에도 나왔었잖아. 색깔 좀 바꿔볼까? 자, 지문에 뭐라고 나왔니? 여기에 존재, 온기, 냄새, 소리. 이건 누구 쪽인 거야? 오히려 쿠넬리스가 헨슨한테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X. 자, 2번 헨슨이 코스스에게 발음이 헷갈려. 발음이 되게 혼동스럽네. 자, 헨슨이 코스스에게 미술에게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역사, 정치? 이게 뭐지? 딱히 뭐예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의자 평범한 거잖아. 쇼핑카트를 여자 평범한 거죠. 뭐 요거는 딱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네. 그쵸? 2번 X. 자, 3번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미술에서의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연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를 해서 뭐 했습니까? 말 그대로 가져왔죠. 그쵸? 이거 3번이 답이겠다. 자, 4번 왜 틀렸는지 보자. 쿠넬리스가 코스스에게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쿠넬리스는 아까 감상자가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아니라 라고 하면은 이게 아닌 거죠. 이거는 쿠넬리스의 입장이 아니니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본 거니까. 그래서 4번도 땡. 자, 5번에 코소스가 쿠넬리스에게 미술에게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대상 자체만이었으면 뭐 해야 돼? 의자를 직접 제시하는 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자체만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X. 이건 오히려 누구 입장이야? 쿠넬리스 입장인 거잖아. 쿠넬리스가 코소스에게 이렇게 가야 지금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문제가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문제에 그냥 맞고 틀리고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이 지문을 얼만큼 정확하게 읽었는지 그리고 읽으면서 이 부분이 문제화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그게 실제로 문제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독해 과정 이런 것들을 자꾸 사고 과정을 계속 가다듬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지금 3주차의 비문학까지 해결입니다. 우린 또 다음 시즌에 다음 과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때까지 완전 열공하시고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자, 다시 안녕. 또 봐요.